자, 이번에 한미사이언스네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고려 아연이 신뢰를 잃고 던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커요. 뭐 고려 아연도 크죠. 고려 아연도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삐아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란 말이죠. 호재가 뭐 하나만 붙어도 주가가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그마한 회사가 이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거야.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고려 아연은 그게 안 되죠. 시가총액도 무겁고 지금 이 주당 가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렵다는 거죠. 우량주일수록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워진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이 하락은 재앙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주 제가 사지 말랬잖아요. 계속 이거 말장난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림당도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고려 아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 타이밍이 교묘하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계속 주가를 올리는 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런 회사는 우량주 코스피 200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강한 호재가 아니면 이렇게 위에 5만 원대 이런 가격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날이죠. 10월 30일 날 갑자기 강한 거래 대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분당 100억 원 가까이 돈이 터졌고, 그리고 분당 거래 대금들이 50억 이런 식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총 거래 대금이 5,500억 정도 됩니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러면 이 수많은 자금들이 5천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싹 다 물리게 된 거예요. 다음날 보시면 갭 하락했죠. 사람들이 심리가 있어요. 갭 하락을 하면 손절을 못합니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러워서 손절을 못하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쏟아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쏟아냈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서 와르르 쏟아지고 또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무슨 의미냐? 앞에 있는 돈들이 매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매물대를 보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싹 다 물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5천억 정도가 물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게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센세이션한, 사람들의 매도세를 뒤집을 만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쉽게 뒤집을 만큼의 호재와 모멘텀이나 매수세가 들어와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사이언스가 어떤 임상시험을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이 하락하거나. 근데 임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기대치가 꺾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유한양행도 그랬잖아요. 유한양행도 뭐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적인 기대감을 줘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그런데 그 기대감을 주는 것에 실패를 하면 이게 실망 매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기사를 검색하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경영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우량주가 아무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투자자들을 좀 혹하게 만들 만한 좋은 소식이 필요하거든요. 매출은 정말 잘 늘어나고 있죠. 근데 참 웃긴 건 주식시장에서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한국 시장은 특이한 게 이런 회사를 좋게 평가하기보다 매출이 이렇게 뛰는 회사를 더 좋게 평가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사실 그런 게.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게 좋지 한 방에 성장해서 내려앉는 게 좋겠어요?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안정적이지. 근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건 좀 잘못된 거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충격을 원한다. 긍정적인 충격, 예상치 못한 거,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 종목이 그러한 충격적인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인 거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가 사실은 경영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기도 하죠. 왜냐면 뭘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 수도 있고 계속 싸우는 거에만 집중할 거 아닙니까? 집안 싸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주들에게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워낙에 한미 그룹 자체는 시스템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지만 삼성전자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회사 외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 좋은 거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차트만의 그 분석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가격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포함해서 한미 약품 같은 경우가 호재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에 경영권 분쟁에서 주가가 뭐 크게 요동친 건 아니에요. 긴 박스권을 보내고 있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상도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주가가 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돼서 좀 물렸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쨌든 이거 5천억이 여기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매도세로 전향하면, 지금 5천억 다 안 터졌잖아요. 5천억이 매도세로 전향하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멱살 잡고 내려오는 것처럼, 물귀신처럼 이렇게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우량주입니다. 코스피 200 우량주라서 속도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아주 끈적거리면서 천천히 움직일 만한 회사지 곧바로 올라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네이처셀 보시면 변동성이 장난 아닌데 이런 회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왜 빠르겠어요? 회사가 매출이 그냥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웃긴 게 그거예요. 주식은 매출이 없으면 뭔가 호재가 있을 때, 야, 이제 이 회사가 돈 좀 벌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쭉 늘고 있어요. 매출이 더 늘 것 같아요. 너네 원래 잘하니까 관심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네이처셀은 이러한 반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골 때리는 거죠. 자, 근데 뭐 한국 시장의 특징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죠, 뭐.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주식하지 말든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좀 한미 그룹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